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줄다리기 게임의 기능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줄다리기 게임의 기능을 구현하는 강좌는 코딩을 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서브 VI나 기타 뭐 글로벌 변수,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 실습해야 될 코드 양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리 코드를 준비하였고, 이 준비된 코드를 코드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점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는 줄다리기 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줄다리기 게임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탐색기 형태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겠고,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와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에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저장을 해 놓을 텐데요. 메인 VI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러는 상태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state underbar main.ctl이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 관련된 사용자 입력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아이템을 정의를 할 겁니다. 라벨은 state main이라고 할 거고요. init 상태, 그 다음에 스타트 상태, exit라고 하는 이 3가지 상태를 아이템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는 프로그램의 색상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configure.txt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컬러라고 해서 다크 블루라고 하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실습 내용에서는 지원하는 색상으로는 다크 블루, 라이트 블루, 그레이, 퍼플, 그린, 다크 레드, 블랙 이렇게 7가지 색상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슬래시를 2개를 넣어서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컬러 다음에 콜론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다 내가 배경 색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onfig 파일을 운영하게 되면은 config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서와 그 다음에 configuration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서브 VI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 밑에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밑에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서브 VI를 제공할 겁니다. 파일 get color.vi라고 하는 거는 파서 개념으로 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들 중에서 컬러 정보를 취득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load cfg file.vi라고 하는 거는 컨피그레이션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코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우선 메인 VI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살펴보면은 3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있겠습니다. 이 2개의 루프 같은 경우는 랩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생산자 루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소비자 루프가 되고, 2개의 루프 간에는 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루프가 있는데 이 관련된 루프에서는 남은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즉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줄다리기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줄다리기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여기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시간이 다 완료된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이벤트를 여기에서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 물음표라고 해서 이 불리언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에서는 각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요. 우선 옵션 버튼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리셋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스타트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를 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 다운 이벤트도 처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는 블럭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메인 VI의 상태를 정의했는데, init, start, exit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를 정의했는데,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init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고, start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실제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줄다리기 게임이 진행이 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엑시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엑시트라고 하는 상태가 수행이 돼서 VI를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서브 VI들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다음과 같이 컨트롤이라는 폴더에 state.main.ct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vi 폴더 밑에는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두 개의 서브 v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vi 폴더 밑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서브 vi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main.ctl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ate.main이라고 하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init, start, exit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은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vi에서 우선 config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서브 vi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제 파일 언더바 load cfg file.v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관련된 v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인 파일 열기 생성 대체,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오픈의 read only 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하면 관련된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폴더가 탑 폴더가 되겠고요. 그 개를 베이스 경로로 해서 config.txt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 관련된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방법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는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선언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슬래시가
두 개가 맨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주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로프를 이용을 하고 패턴 참수를 이용해서 맨 앞에 슬래시 두 개가 자 없는 경우에만 그 데이터를 포르프의 출력으로 취득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관련된 폴더에 보면은 지금 config.txt 파일이 없네요. 그러면은 config.txt 파일을 여기에 자 붙여넣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내 컴퓨터에서 자 추가해서 자 config.txt 파일을 어태치를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자 출력 데이터는 1차원별 데이터로 해서 컬러 다음에 콜론에 다크 블루라고 하는 자 원소 값을 가지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일 언더바 get color.vi 자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를 자 인가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패턴치 함수를 이용해서 컬러 콜론이라고 하는 정규식과 동일한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동일한 게 있는 경우에는 포르프를 정지시키고 그때 그 이후의 값을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내 줍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실행을 하겠고요. 자 컬러 다크 블루라고 하는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데이터 인에 인가해 주시겠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는 이제 컬러 스트링이라고 해서 다크 블루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텐데 여기에서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가 문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색상인 다크 블루, 라이트 블루, 그 다음에 자 옐로우, 그 다음에 화이트, 자 화이트가 빠져 있었네요. 자 그레이, 그 다음에 퍼플, 자 그린, 그 다음 다크 레드, 자 블랙 이렇게 이런 색상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컴피그 파일에서 지금 화이트하고 그레이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컴피그 파일에서 자 여기 보면은 그레이는 있는데 자 화이트가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주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색상 정보를 자 옐로우도 빠져 있네요. 근데 옐로우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 색상이 옐로우기 때문에 옐로우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별 데이터로부터 컬러 정보를 자 취득을 해서 그 컬러에 맞는 색 정보를 출력 인디케이터 통해서 내보내주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색 상자 상수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얻으실 수가 있냐면 참고로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색 상자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 정보를 정해서 자 값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5개의 서브 VI가 있게 되겠는데요. 우선 자 메인 VI에서 처음에 VI가 실행이 되면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변수가 없네요. 자 글로벌 변수를 제가 복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자 추가해서 파일을 하신 다음에 자 글로벌 변수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변수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obal.v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글로벌 vi를 만드는 방법은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자 맨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자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타 파일에서 글로벌 변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변수에
블루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레스 바, 그러니까 숫자형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레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블루의 승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1차원별 데이터 원소를 두 개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레드 승패를 정의하기 위한 1차원별 데이터.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승수고 두 번째 원소는 패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키 조작을 이제 블루키는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래서 블루키 같은 경우는 1, 2, 3, 4, 5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요. 레드키 같은 경우는 6, 7, 8, 9, 0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변수를 선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시간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게임 타임 세크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도 변수로 정의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승패가 누가 될 거냐. 그래서 블루, 레드, 드로우라고 하는 세 개의 아이템으로 정의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변수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선 init variable.vr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종 변수를 초기화하는 서브 VR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안에서는 글로벌 변수를 초기화하는 서브 V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은 5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0으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블루 프로그레스를 50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폴트로는 프로그레스 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블루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하도록 운영할 거기 때문에 미리 값을 50으로 설정을 했고요. 디폴트 값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키의 디폴트 값은 1, 레드키의 디폴트 값은 0으로 설정을 했고 블루 승패와 레드 승패는 게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둘 다 값을 0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글로벌 변수를 초기화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sult라고 하는 서브 VI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get result에서는 입력으로는 별도의 값을 인가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winner str 값, 그 다음에 blue str 값, red str 값, 이 세 개의 문자열을 얻으실 수 있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블루, 레드, 그 다음에 드로우가 있는데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글로벌 변수에서 정의한 리절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이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블루인 경우에는 위너 스트링은 승자 콜론 블루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 str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변수에 있는 값인 블루 승패 값을 먼저 취하신 다음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배열 인덱스에 인덱스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인덱스를 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승수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2를 더해서 다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서브 get result string.vir 입력으로 값을 인가해주고 또 하나의 입력으로는 이제 블루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주면 이 관련된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모두 정보를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받고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1차원별 데이터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원소 값을 뽑아내신 다음에 이 값을 10진수 문자열로 변화해 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승과 패에 해당하는 스트링에 연결시켜서 출력으로 리절트 스트링 값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이거를 1과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승 1패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드 같은 경우는 블루인 경우에 블루 승패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변수의 블루 승패에는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1과 1이라고 하는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get result.vir에서는
리저트 값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가 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블루의 승수를 1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1승이었다고 하면은 2승으로 바꿔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루 STR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패를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원소 값을 뽑아내고 두 번째 원소 값에 2를 더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텐데요. 이 관련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굳이 이 코드가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수값이 나올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동작을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1차원별 데이터와 모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리절트 스트링 값을 취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지금 보면 레드인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지우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음수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위너 스트링은 승자 콜론 하신 다음에 레드라고 하시면 되겠고, 드로잉 경우에는 값을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 코드 사이즈도 좀 줄여줄 수가 있겠네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글로벌 변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블루가 이겼고 그 다음에 현재 블루가 1승 1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승 1패가 되고,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이게 실행을 할 때 처음 한번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블루의 승이 1씩 증가가 되고 레드의 패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리절트가 자, 레드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블루는 패가 증가되고 레드는 승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만약에 드로우가 된다, 그러면은 바뀌지 않게 동작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련된 서브비아에서는 승자 무승부로 표시가 되겠고, 승패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서브비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갭 베일류가 있겠는데요. 갭 베일류라고 하는 서브비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도 글로벌 변수를 이용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자, 글로벌 변수에 정의된 자, 블루 프로그레스와 레드 프로그레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의 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스는 3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수값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레드 프로그레스가 더 값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음수값을 다시 절대값으로 만든 다음에 레드 프로그레스의 그 값을 표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 프로그레스 값은 50으로 합니다. 50의 의미는 뭐냐면 블루 프로그레스에는 값을 이제 하나도 표시하지 않겠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이제 레드가 이겼다고 표시가 될 거고, 만약에 두 개의 차가 0하고 같은 경우에는, 자, 블루 프로그레스는 50으로 0으로 표시하고 레드도 0으로 표시하고 드로우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블루가 자, 이겼기 때문에 리절트는 블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블루 프로그레스 바는 50에서 이 값의 차를 뺀 값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레드 프로그레스는 0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브 옵션.v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그 vi 옵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수행되는 vi가 되겠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config 파일을 불러오는 서브 vi 두 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일 로드 cfg 파일.vr를 이용해서 config.txt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맨 앞에 이제 뭐 슬래시가 두 개 있는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취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get color.vi에서는 이제 컬러 정보를 취하신 다음에 그 컬러 정보를 자 property node를 이용해서 이 구획의 색상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색상을 변경하신 다음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set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그래서 이벤트는 한 번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set 또는 cancel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불리한 컨트롤 중에 하나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while 루프가 없이 그냥 이벤트 구조를 하나 불러온 거고요. se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한 블루키, 레드키, 그 다음 getTime, sec라고 하는 값을 글로벌 변수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하면 되겠고요. 캔슬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 메모장을 띄워볼까요? 그래서 지금 색상 정보가 이제 다크 블루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일단 실행을 해보면 다크 블루가 표시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라이트 블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트 블루로 바뀌게 되겠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색상이 자 흰색이기 때문에 화이트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퍼플로 바꿔볼까요? 자 퍼플로 하면 다음과 같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린, 자 다음과 같은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크 레드,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자 블루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으로 하고, 자 레드키는 0번으로 하고, getTime은 5초로 하겠다 하고 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불리언 변수의 값들이 보면은 2번, 그 다음에 레드키는 0번, 그 다음에 getTime은 5초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줄다리기 게임의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 즉 사용자 입력 컨트롤 및 다양한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 그리고 서브 VI들에 대해서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코드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